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자가 만나게 될 노력의 태양, 붉은 기둥 급등본색 시즌2의 진행을 맡은 한유진입니다. 한 설문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일주일 중에 가장 피로감이 쌓인 요일은 언제인가? 이런 질문에 1위가 많이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바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위는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목요일이죠. 물론 금요일은 다음 날 주말이 있기 때문에 설렘 때문에 조금 피로가 누그러지는가 하면 목요일은 내일 또 하루가 남아있고 또 일주일간의 피로감, 긴장감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피곤함이 쌓여있는 날 내 종목의 수익이 났다면 어땠을까요? 그 피곤함도 싹 날려줬겠죠. 요즘 시장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와 1시간 함께 하시죠. 또 귀요미 전문가님 여러분의 고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받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이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카리스마도 장착하고 있지만 부드러움 속에 귀여움까지 장착하신 분이십니다. 리더스탁 정계준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요일이 피곤할 수 있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시청자님들은 앵커님을 보면서 또 하루의 피로를 또 풀어버리지 않을까. 예, 오늘 제 컨셉이 좀 부러우신가 봐요. 귀요미 컨셉 좀 가져가시려고 헤어가 이렇게 또 예, 상큼해지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또 잘 아셨네요. 네. 얼굴이 굉장히 조그마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해주실까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전문가님 귀요미로 이렇게 떠오르고 계셔서 그거에 좀 맞추고자 이렇게 핀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함께 해주시는 시간.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셨죠? 목요일하고 금요일 함께하는 전문가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요즘 붉은 기둥 만나기 좋은 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있어요. 제 주변 이제 지인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요새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웃으시면서 오늘 뭐 올랐네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 그리고 최근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최대한 또 많이 만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장이 항상 이렇게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오락가락해요.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장도 또 빨리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피곤하게 좀 눌릴 수 있을 만한 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기회 많이 챙기시면서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에 대한 부분 또 신경 쓰이실 거예요. 지금 몇 주 연속이냐면은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째에 9주째 코스닥 지수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PD님 화면 잡아주셨네요. 여기 보시죠.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그죠? 상승 추세로 넘어간다고 해도 건강한 조정이라는 게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시장 추이는 어떻게 갈 수 있을런지 이런 부분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지난주 방송하면서 제가 치킨도 한 마리 싸드리고 했었었죠. 네. 그죠? 예, 그리고 또 강의에 대한 코멘트 얘기하셨을 때 거래량을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거래량 자세히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세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진실이 담겨져 있다라는 데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거래량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종목까지 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찾아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 더 있죠? 알찬 패키지 종목 상담 코너도 막판에 있습니다. 강의 후반부에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게 될 거예요. 그쪽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상세하게 받으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전문가님 나와주셨으니까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좀 빠르게 많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실시간 문자 상담 189902994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까지 남겨주신다면 전문가님이 또 귀엽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전문가님, 네. 저번 주에 전문가님 강의 들으면서 거래량을 조금 더 깊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샘플을 가지고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좀 표시를 딱딱 해드렸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보완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네. 시황 먼저 알려주시고 강의해 네. 주실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장에 대한 부분 먼저 네. 살펴보고 강의로 한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항상 보는 차트이지만 볼 때마다 계속 봐야 되는 차트, 코스닥 지수의 주봉상 차트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코스닥 지수의 화면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오늘은 또 거래량을 또 잘 봐야 되니까 이걸 조금 높여서 눈에 좀 확 띄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눈에 확 보이시게 될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드디어 정고점 돌파를 완벽하게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우리 지수는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패턴이다. 하락 추세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만약에 이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기술적으로 정고점 돌파는 필수적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오라클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가장 기준이 되는 중심선, 이 선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이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 기준선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정고점 돌파가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로선을 딱 그어놓고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 주봉 캔들이 내일이면 완성이 됩니다. 정말 특이사항이 없는 한 이 주봉상 종가 캔들은 여기를 돌파하는 쪽으로 완성이 되게 될 거예요. 드디어 정고점 돌파 추이가 진행이 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굉장히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추세를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종목이 지금 9주차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주차째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건강한 조정. 그러니까 항상 올라갈 때 올랐다가 쉬었다가 해야 되거든요. 산도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점에서는 좀 쉬면서 가줘야지 체력을 끝까지 정상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폭이 나온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정고점을 뚫어놓은 만큼 지금 정고점 끄어드린 자리 여기를 좀 지키면서 가주는 게 좋아요. 포인트로 말씀드리면은 685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685선 정도는 좀 지키면서 가주는 게 좋고, 만약에 여기를 살짝 좀 깬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파란색 구름대 이거 많이 설명해 드렸죠. 파란색 구름대 아래에 있는 상황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후서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드디어 돌파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돌파가 성공이 지금 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다시 이탈해주면 안 돼요. 이탈하면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 대략 한 650포인트입니다. 650포인트라는 자리도 지키면서 가주면은 땡큐. 건강한 조정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하고 또 미중 무역 전쟁 발생하고 하게 되면서 안심할 수 없었던 장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게 되면서 시장을 커버링을 쳐주고 있는 상태이고 건강한 조정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커버 쳐줄 수 있는 방어막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좋은 종목들. 급등하기 직전의 패턴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많이 선별해 놓고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타이밍이 됐다. 매수할 만한 시간대가 됐다 하면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매수 대응해 주시게 되면서 가져가시게 되게 되면은 또 이전에 그랬듯이 제가 계속 종목 알려드렸다시피 그런 것들 많이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많이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으로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제목은요. 신뢰도의 지표, 거래량의 비밀입니다. 신뢰도의 지표. 제가 그 돌파가 나올 때도 그렇고
지지가 나올 때도 그렇고 혹은 이탈이 나올 때도 그렇고 거래량을 보면서 이게 진짜 믿을 만한 돌파인지 이게 진짜 믿을 만한 이탈인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거래량을 보라. 이게 바로 신뢰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잠깐 봤는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오늘은 거래량에 포커스를 두고 종목을 한번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최근 한 4주 동안의 거래량이 확인이 되고 있죠. 평상시 거래량 대비해서 그렇게 뭐 많이 낮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차여 있어요. 앵커님도 보이시죠? 네. 거래량의 사이즈가 그렇게 딸딱만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 돌파 그리고 이 구름대 돌파 신호가 어느 정도 유의성을 좀 가지고 있다. 엄청난 유의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정확도가 있을 만한 돌파이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름도 좀 상큼한 종목, 이름도 약간 좀 귀여운 종목. 발음이 이제 로보로보. 로보로보예요. 로보로보. 혹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시나요? AI 관련주인가요? AI 관련주.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로봇 관련주? 예, 맞습니다. 로보로보. 예, 그 로보로보예요. 네. 그죠? 이해하기 엄청 쉽죠? 아마 이 기업의 이름을 지은 어떤 뭐 임원분이라든지 그런 분도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마 로보로보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귀염귀염한데 종목은 날아갈 때 엄청나게 시세가 강하게 추진력을 달고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장에서도 상한가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의 흐름을 오늘은 이제 월봉상 차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좀 복습하는 느낌으로 월봉상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이 주인공이니까 거래량 사이즈를 좀 높이 키워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월봉상 차트를 볼 때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두고 얘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또 질문 또 해봐야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답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우리 앵커님도 대답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파란색 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20선? 월봉에서. 월봉에서? 예, 월봉에서. 40. 40? 확실히 20, 40. 20일까요? 40일까요? 50대 50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40 하겠습니다. 40으로요. 네. 정답입니다. 네. 틀렸으면 뭐라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니요, 제가 시청자분들 좀 네. 고민할 시간을 드리려고 네. 앞에 20선을 조금 아, 그래요? 일부러 잘못 말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네. 속는 셈 치고. 로보로보, 파란색 선 볼게요. 40선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40개월. 40개월은 3년 6개월. 3년 4개월. 3년 4개월입니다. 보통 이제 그 경기 사이클도 그렇고 어떤 이제 주기 사이클이 3년 4개월을 주기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종목에다 한번 대입을 해본 거죠. 3년 4개월의 평균값을 선으로 딱 이동평균선을 만들어보고 거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큰 그림을 한번 좀 잡아보는 겁니다. 월봉상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유의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종목이 이렇게 파란색 선 자리에서 다시 반등을 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로보로보도 보면은 네. 약간 기분 나쁜 캔들들이 있어요. 예쁘게 움직이려면은 저런 파란색 선 자리를 딱 정확하게 딱딱 지켜주면서 움직이게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웠고 굉장히 예쁠 수가 있는데 약간 좀 기분 나쁜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또 오래간만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분 나쁜 캔들은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게 1번. 예. 요게 2번입니다. 요게 네. 2번. 그리고 이게 3번이고요. 붉은 기둥 이게 4번입니다. 네네. 예. 기분 나쁜 캔들 뭘까요? 4번 아니고 3번. 3번이요? 네. 이번에는 일부러 그러신 거 맞는 것 같네요. 네, 네. 표정이 다 보입니다. 그렇죠? 네, 4번은 붉은 기둥. 굉장히 기분 좋은 거고 3번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왜 기분이 나쁘냐면은 우리가 보통 차트 매매를 하실 때
여기를 딱 지켜주고 간다고 배웠고 딱 여기를 지키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했는데 그런 구간대를 딱 이탈하고 나가게 되게 되면은 이거 또 손절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봉상 차트로 보았을 때도 로보로보가 여기가 기분 나쁜 캔들이에요.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 여기가 훅 깨져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훅 깨져버리는 차트가 나오게 되게 되면은 이거 뭐야? 이거 여기서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서 보고 있었는데 이거 깨져버리네? 이거는 틀렸네? 하면서 로보로보는 그냥 제치자 하면서 팽 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미호도 다시 한번 거래량을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밑으로 시선을 내리셔서 거래량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추세선을 깨트렸을 때 거래량 바로 여기입니다. 자, 거래량의 사이즈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적게 있나요? 적게요. 적게 있죠. 네. 그죠? 그래서 거래량은 무슨 지표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자, 여기를 깼어요. 시세를 깼지만 이 시세 깨진 게 진짜 믿을 만한 건가? 생각을 했었을 때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적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는 또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이 다시 회복하게 되면은 본래 수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인지하고 인정하는 주체들이 종목을 팔지 않고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량으로 물량이 확 휘슬들이 나가버렸다 하게 되면은 이거는 추세를 깨는 이탈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주체들만 살짝 거래량을 이끌면서 나갔다 하는 뜻은 다시 충분히 컴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보로보가 여기를 이탈을 했다가 여기 파란색 선 지나는 자리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돼요. 자,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캔들과 거래량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는 캔들 그리고 거래량. 자, 이번에는 거래량의 사이즈가 어떻죠? 거래량의 사이즈가 지난번 대비해서 많아졌어요. 그렇죠. 월등히 많아졌죠. 네. 대략 한 1배, 2배, 3배, 4배, 5배는 될 것 같습니다. 좋게 계산해도. 최소 5배 이상의 거래량 일으키면서 이 궤도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파란색 선 위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실전 투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로보로보가 파란색 선 자리를 지지선으로 삼아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깼어요. 그러면은 일단 손절하고 나가보는 겁니다. 나간 다음에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는 거죠.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그래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과정이 여기 3,200원 파란색 선 위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역시나 이거는 속임수를 주고 다시 돌아가는 거구나. 거래량 봐야지. 돌아왔었을 때 거래량이 훨씬 높네. 컴백하는 게 더 신뢰할 만한 거구나 하면서 들어가 줄 수 있을 만한 자리가 3,200원 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주봉으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3,200원이라는 자리에다가 또 선을 이렇게 딱 그어놓고 그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공간 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 자, 보세요. 자, 이탈했었을 때입니다. 거래량 보시고요. 3,200원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거래량입니다. 자,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거래량이 높아요? 아니면 깨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높아요? 앵커님.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돌아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훨씬 더 높죠. 주봉상에서 봤었어도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3,200원이지만 깨질 때 신뢰보단 돌아올 때 신뢰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돌아오는 과정에서 미호도 다시 한번 또 해봐야겠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3,200원이고요. 여기서부터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차 이렇게 상승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 수익률로 치게 되게 되면 대략 한 70%에서 한 80%대까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추세가 탁 이탈됐다고 해서 이거 뭐야 하면서 그냥 팽쳤으면은 너무 아까울 뻔한 네. 그쵸?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량을 보시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마음으로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3월 달에는 지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고요. 거래량과 함께 보았을 때 이게 진짜 무너진 차트인지 아니면 돌아오는 차트인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을 그러면은 다양한 케이스에다가 한번 접목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 상한가가 나온 종목, 동국 SNC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동국 SNC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또 오늘은 거래량이 주인공이니까 거래량을 한번 봐볼게요. 시세는 이따가 보고 이따 이 밑에 있는 거래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 갑자기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났지? 그리고 위로 시선을 올려서 캔들을 보니까 거의 똑같은 가격대에 여기서 요 정도 되는 자리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거의 똑같은 가격대, 대략 한 2,500원 정도 되는 가격대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빵! 그리고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2,500원 정도 되는 가격에서 거래량이 또 빵!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세를 이탈하면서 깨지는 공간이 있었는데, 자, 깨질 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또 2,500원 정도 되는 가격대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동국 SNC라는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일반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이제 나쁜 종목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 나쁜 종목에 누군가는 갑자기 대량의 물량을 들고 와서 동국 SNC를 싹 사버리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치게 되게 되면은 저기 시골짝의 그 인적 드문 곳에 갑자기 이제 그 뭔가 이렇게 팔에 뭐 비싼 거 이걸 막 차신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땅 얼마예요? 한 다음에 평당 얼마예요? 하면은 이거 다 주세요 하면서 그냥 확 쓸어버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의아하죠? 거기 마을 이장님이 갑자기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를 다 사버리네?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뭔가 터지는 뭔가 뭐 호재가 있는 네. 그런 지역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계속 떨어지는 종목. 일반적으로 눈길이 안 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저점 구간대에서 대량으로 뭔가 거래량이 들어왔다. 네. 이걸 왜 다 싹 쓸어서 매수를 하는 거지? 의심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가면 저점에서 매집이 들어왔다는 표현을 하게 돼요. 매집이요? 네. 네. 매수보다 약간 좀 덩어리가 센 느낌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나왔다 하게 되면은 보통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추세가 돌아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국 SNC도 이런 과정이 나오고 나서 돌아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거 거래량이 딱 떴다고 해서 누가 싹쓸이하네? 나도 살까? 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파란색 구름 아래에 있을 때는 건드리지 마시라. 아직 하락 추세 지속 중이다. 언제 보셔라? 파란색 구름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서부터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 거래량이 급증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거 뭔가 호재가 있나 본데 하면서 종목 분석해서 이거 뭐 있구나. 관심 종목 등록 해놓고 주봉상 추세를 보고 있다가 언제 접근한다? 타이밍이 나왔을 때. 타이밍은 언제다? 구름 지역 아래에 있다가 구름 지역 위로 통과되면서 올라올 때. 이평선도 지금은 얇게 표현해 드렸는데 이평선도 역배열돼 있다가 정배열로 전환되는 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많이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게 동시 완성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장에 상한가로 올라가는 모습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거래량이 오늘 주인공이니까 자, 3월 달에 깨졌을 때 동국 SNC 3월 달에 깨졌을 때 거래량 자, 그리고 구름대 위로 다시 돌아올 때 거래량. 자, 이탈했었을 때 거래량과 다시 돌아왔을 때 거래량. 보이시죠? 네. 네, 어떤 게 강합니까? 돌아왔을 때. 그렇죠. 돌아왔었을 때 거래량이 더 강하죠. 신뢰할 만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 동국 SNC 지지난주와 지난주 주봉 캔들은 굉장히 좋은 급등전 선취 구간 혹은 추세 전환의 포인트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보여주고 오늘장 상한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은 항상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지금 사례 종목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날 당일에 상한가 간 종목도 똑같고 어제 장에 상한가 간 종목도 똑같고 최근 장에 급등 나왔던 종목도 똑같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몇 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인증 최근에 또 인증서 폐지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많이도 올라간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추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지만 차분하게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거래량이 주인공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오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보시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이미 완성이 돼 있던 차트예요. 한국전자인지 2019년도 12월 달에. 그리고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 네. 거래량. 평상시의 거래량. 그리고 여기 올라오기 시작했었는데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의 거래량. 확연히 차이 나죠? 자, 구름대를 뚫고 올라오는 이 과정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상승 추세로 돌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지표이다라는 걸 여기서 표현을 해 줬습니다. 줬어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종목은 이 시그널을 만들어내고 나서 차트가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리게 돼요. 여기서요. 그죠? 자, 원래 같았었으면 이 종목은 추세 전환 시그널 만들고 급등이 나왔어야 될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깨버렸어요. 그러면은 또, 안타깝다. 여기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왜 여기를 깨지? 하면은 일단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일단 나와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래량의 흐름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거래량의 사이즈를 보게 되니까 이 추세를 돌파하기 위한 거래량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 추세를 깨는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아요. 대략 한 많게는 10배, 적게는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작은 거래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미호도 다시 한번 느낌으로 한번 지켜보자. 한 발 뒤로 물러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돌아오는 과정이 여기서 확인이 돼요. 깨졌다가 돌아옵니다. 자, 근데 돌아올 때 거래량을 또 보시게 되면은 깨졌을 때 거래량보다 돌아올 때 거래량이 훨씬 더 높이 나와져 있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되고 있죠. 똑같아요. 컴백할 때 신뢰도가 더 높은 거구나. 그리고 이제 본 추세로 다시 돌려놨구나. 오케이. 요거는 원래 가려고 했었던 대로 갈 만한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한 다음에 다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시 접근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1주, 2주, 3주, 4주째 이렇게 한 달 만에 짱대양봉을 만날 수 있는 붉은 기둥을 만날 수 있는 포인트를 여기서 또 잡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죠? 네. 원래 같았으면은 여기. 하지만 시장의 흐름상 혹은 종목이 재료를 발표하는 시기가 아직 안 됐다든지 이런 시기가 되게 되면 이렇게 끌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끌리는 경우에 아이고 하면서 그냥 툭 던지기보다는 미호도 다시 한번 느낌으로 다시 보았을 때 다시 돌아오네? 거래량이 더 높네? 더 신뢰하기가 좋네? 그러면은 재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전자 인증까지 살펴봤고요. 사례 종목은 제가 몇 개 더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종목 상담 또 계속 보내주시고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이야기를 좀 잠깐 좀 다시 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에서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 다시 추가적으로 사례 종목도 몇 개 더 보도록 하겠고 이 거래량 지표 관점에서 이렇게 추세를 떨어뜨려 놨으나 거래량 없이 떨어뜨려 놓고 본 궤도로 다시 돌아올 때 거래량을 이끌면서 다시 돌아온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 종목 여러분들 2,000개 넘어가는 종목들 일일이 찾지 마시고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두 종목을 뽑아놨으니까 그 사례 종목까지 제가 추천 공략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있다가 종목 상담 코너에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거래량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사례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밤 9시 30분이고요. 포털 사이트에 붉은 기둥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실시간 종목 상담이 진행될 텐데요. 아직 종목을 못 보냈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할 거니까요. 문자로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비중, 그리고 고민까지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이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어떤 걸 가볼지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뭐 닉네트, 아이스크림 에듀, 뭐 붉은 기둥 애청자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가보도록 할게요. 두 분 귀요미 보기 좋아요. 하지만 저는 보유 종목이 안 가서 우울하다고 하십니다. 귀요미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려요. 동우팜 투테이블 4,120원에 매수하셨고 보유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귀요미 전문가님, 이분 네. 상담을 좀 귀엽게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지 귀여울 수 있을지 이렇게? 네, 몹시 고민이 됩니다. 네, 동호팜 투데이 한번 네.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크게 웃으시네요, 오늘따라. 네. 동호팜 투데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우울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약간 좀 그럴 수 있을 만한 게 이 종목이 거래량이 좀 별로 없어요. 오늘 또 방송 주제가 또 거래량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거래량이 그래도 한 10만 주가량 정도는 돼줘야지 요새 투자자들이 많이 좀 건드리는 종목이구나, 좀 인기가 있는 종목이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거래 대금이 약간 좀 낮은 걸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거래량도 조금 낮고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여기서만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때 왜 올라갔냐면은 최근에 이제 닭고기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또 육류 품귀 현상 이런 얘기 나오게 되게 되면서 잠깐 이슈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급등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고 지금은 약간 뉴스가 좀 멀어져 버렸잖아요. 핫한 게 지금 뭐 인증서 폐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앞으로 뭐 반도체 사업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슈가 훅 지나가 버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쉬고 있는 상태이고 다시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이가 그렇게 썩 많이 활발하진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당히 급등세가 한번 좀 나오게 되면은 매도가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4,000원 정도까지를 목표 가격으로 제시를 좀 드리고 싶고, 최근 이틀 전에 최저점이 한번 좀 잡혀졌습니다. 이 장대 양봉, 붉은 기둥이 나왔을 때 대략 한 절반 정도 되는 자리에서 지지를 좀 하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가격으로 보게 되면 한 3,6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3,600원 정도까지만 짧은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대 양봉이 아니더라도 살짝 양봉 캔들 나온다면은 4,000원 선에서부터는 정리하고 조금 인기 있는 쪽으로 넘어가 보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이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행운을 줄 것 같은 예쁜 앵커님, 붉은 기둥 놓치지 않고 열심히 보고 있다고도 보내주셨고요. 조금 이따 꼭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먼저 봐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60대 후반 할머니입니다. 이건산업 궁금합니다. 너무 움직임이 없어서 답답해서 문의드린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건산업은 너무 움직임이 없다고 좀 보내주셨는데 이분도 네. 좀 거래량이 없어서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평상시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자재, 건축 자재 이런 쪽, 그래서 뭐 리모델링 쪽이라든지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주택 공급 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한 번씩 움직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차트상 흐름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강력한 저항을 계속 머리 위에 끼얹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트 볼게요. 자, 제가 거의 연불 매듯이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파란색, 그쵸? 여기 구름대에서, 그죠? 좀 답답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네. 머리 위에 뭐가 무거운 게 이렇게 쫙 네. 있는 듯한 느낌. 두통 있을 때 약간 좀 그런 느낌 들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고, 네. 자, 거래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오늘 배운 부분이죠. 평상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을 또 네. 보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재료가 괜찮았었어요. 이건산업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못 갔습니다.
장중에 슈팅 한번 땅 터트리고 17% 갔으나 머리 위가 무겁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힘이 풀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대가 큰 저항대가 머리 위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올라가려고 할 때 이렇게 어와둥둥 이렇게 해줘도 모자랄 판에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마 하면서 찍어내리는 힘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버렸죠. 자, 이런 종목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횡보 이후에 추세를 맞출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오래 인내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올라갔었을 때 대략 한 7,000원 정도 올라갔었을 때 정리하는 관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이 차트가 다시 완성이 좀 어느 정도 되려면은 제 생각에 한 2달에서 한 3달경 정도까지는 추세를 더 맞추는 과정이 나와줘야지 그제서야 이제 다시 상승 쪽으로 추이를 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7,000원 선 매도 의견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볼만한 그런 구간은 한 2달 정도 있은 이후에 다시 보는 게 좀 좋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느냐 방송 얘기를 못 들었는데 피디님 뭐라고 하셨죠? 종목 상담.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오늘 특히나 거래량 관점. 시세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속일 수 없는 지표 거래량을 가지고 이 종목이 시세가 지금은 찌그러졌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많이 높다고 하더라도 주의해야 되는지 봐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문자 상담 보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정말 지금 문자 상담 많이들 보내주고 계셔서요. 네네. 빠르게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신뢰할 수 있는 지표 거래량을 통해서 차트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189902994번으로 종목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분 봐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꼭 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행운을 줄 것 같은 이쁜 앵커님, 제가 행운을 꼭 드리고 싶은데 붉은 기둥 놓치지 않고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연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스코텍 23,355원, 비중은 40%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행운을 꼭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행운이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오스코텍의 네. 강력한 행운의 기운이 보이고 오. 있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래간만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종목이다라는 오. 이야기를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코텍이 오래 쉬었어요. 오래 쉬었지만 뭔가 기지개를 펴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최근 거래량이 조금 이제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역배열돼서 하락하는 쪽으로 내려갔었었는데 대략 올해 한 3월경서부터 2월 3월경부터 해가지고는 추세가 변화하고 있어요. 저점에서 거래량이 확인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면은 요 확대해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구름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구름대 돌파하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 네. 지금 파란색 구름 지역에서 정확하게 지지하는 모습으로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돌파 후 지지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다음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한번 봐야죠. 네. 제끼지 말고 한번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로 시세가 올라간다 하면은 최근에 기록했었던 전고점 26,000원 위로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 생각이 드니까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6,000원 돌파를 바라보면서 홀딩이 유효하겠고 만약에 종목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차에 만들어놨었던 최저점이 대략 한 22,2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냥 좀 러프하게 22,000원 정도까지 볼게요. 22,0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 유지 가능하시겠고 26,000원 돌파 시 이 26,000원 위로 매도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시면서 행운이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행운이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분을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5년 적금을 깨고 위닉스 100% 매수를 했다고 하시고요. 22,870원 우짜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100% 비중이기 때문에 걱정이 그런가요? 또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라는 격언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왜 싫어하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확실하게 잘 종목을 선정해서 집중 투자를 좀 잘 해야지 투자 성과가 진짜 제대로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까지는 조금 무리가 많이 있지만 네. 그래도 어떠한 심정으로 하셨는지 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괜찮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우려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다음엔 조금 주의하자라는 느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네. 뭐 공기청정기 요새 뭐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리고 뭐 황사, 그리고 또 여름에는 또 제습기, 뭐 항상 사계절적으로, 옛날에는 계절적으로 봄철 이런 때만 유행했지만 사계절 내내 유행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좋은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해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종목도 사람의 인생처럼 이렇게 리즈 시절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잘 나갔던 시절 혹은 좀 잘 안 되는 시절이 있는 것처럼 위닉스도 그런 어떤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주가에 많이 반영시키면서 올라갔었던 이력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장기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도 이렇게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한참 쉬었다가 또 크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조금 그런 상태이죠. 네.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으로 전환돼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가야지 이런 자리가 베팅하기가 좋은 건데 지금은 큰 시세를 한번 내고 약간 이렇게 추세가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도 굉장히 높고 해서 좀 리스크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 그나마 다행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 근처 23,5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 정도 선이 되었을 때 비중 축소 혹은 전량 매도를 하신 다음에 조금 비중을 한 30% 정도로 해서 한 3종목 정도를 산다는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주봉, 월봉상 관점에 맞는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종목 찾는 게 힘들다 네. 하시면은 항상 TV 방송 끝나고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네. 또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공교롭게도 요새 올라가는 종목들이 정부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그린 뉴딜 정책 한다고 하니까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싹 급등 나오고 또 인증서 폐지한다고 얘기 나니까 인증서 관련된 종목들 싹 다 급등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정부 정책 수혜주 쪽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위닉스 조금 아쉽지만 매도 관점 생각하시고 새로운 종목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이야말로 오늘 온라인 방송 꼭 찾아가시면 많은 정보, 또 필요한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한올 바이오도 와 있고요. 오픈베이스, 대한유화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붉은 기둥 화이팅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대우부품 2,580원, 다시 목표가가 올까요?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대우부품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대우부품 하면은 이제 또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가 이제 한번 힘을 받을 때 같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 쪽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급등이 한번 나와줬어요. 하지만 대우부품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의 흐름이 급등이 나왔다 하면은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급등이 나왔다 하면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세가 어느 한쪽으로 쫙 쏠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도 뭔가 이렇게 강력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우리 그 부동산에 그 땅 사러 오시는 그런 네네. 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식에서 이렇게 주포다, 네. 주포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매입 자금의 흔적이 그렇게 썩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잡아주는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강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도 상승 출발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나 이렇게 좀 자동차 부품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을 좀 보시면은 다른 종목군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가격 전략은 조금 한번 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주봉상 시가 자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2,350원 선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오늘 장중에 그 시가 만들었던 위 고점 자리 있죠? 거기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 정도까지만 되면은 매도하는 관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50원 손절 라인 목표는 2,700원까지 잡고 가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또 다 가버렸습니다. 대부분까지 종목 상담 받아봤는데 오늘 또 아쉬운 부분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 좀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욕심이 있었나 봐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사례 종목을 좀 몇 개 못 봤거든요. 자, 그거 보는 시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살짝 하도록 하겠고, 자, 요새 올라가는 종목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우리 정부 그리고 대통령 역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스마트 시티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뉴딜 정책이라든지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것들이 다 정부 정책이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필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상승에서 끝날 게 아니라 추세적인 지속성을 가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봉, 월봉 관점에서 정부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에 필요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또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어떤 종목 준비되는지 꼭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시기에 맞는 지금 떠오르는 종목은 어떤 건지 정부 수혜주를 공개하신다고 하고요. 오늘 강의에 이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거래량과 관련된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온라인 방송은 도대체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고요? 바로 포털 사이트에 붉은 기둥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오늘 지금 이 시간보다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